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2번 찍던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 모양이에요. 뭐 편의점 주인도 계시고, 편의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이런 모양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입을 꾹 닫았다고 하죠.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근데 평소 2번 찍었다, 윤석열 그렇게 열심히 지지했던 분들, 네, 더 이상 정치 얘기를 안 하십니다. 심지어 TV 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자기들도 싫대요. 이제 우리가 확실히 분위기를 잡은 거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럴 때 더 세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힘당 상태는 어떨까요? 아까 그렇게 열성적인 국힘당 지지자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끊었다. 나 더 이상 정치 얘기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은 이재명 욕하고, 입만 열면 문재인 욕하고, 입만 열면 노무현을 죽일 놈이라고 했던, 거론하는 뉴스는 전부 다 가짜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 비방에, 문재인 대통령 비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험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얘기들만 끌고 왔는지, 북한에 돈을 줬다는 둥, 어쨌다는 둥, 김정은한테 가서 충성맹세했다는 둥, 어디서 그런 택도 아닌 개소리들을 떠버리고 다녔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떠버려 놔도 안 잡혀가나 몰라, 진짜. 아니,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줄리라고 했다고 잡혀가는 세상인데, 아니, 김정은한테 가서 충성맹세를 했네, 어쩌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왜 안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줄리도 잡혀가는데, 기껏해야 줄리도 잡혀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 했어요. 알렉스야, 니네 아빠 때문에 고생이 좀 많다? 이 한마디 했다고 고발을 당하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누구가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충성맹세를 했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진짜. 근데, 그렇게 완전 또라이 같던 이 찍들이 최근에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TV도 보기 싫고, 정치 얘기는 하기도 싫대. 관심 끊었대. 왜? 윤석열 때문에. 마치,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직전 상황과 대단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동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국힘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딱 반으로 갈려집니다. 한동훈이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한동훈 쟤 안 돼, 깜이야, 쟤는 능력이 없어, 쟤는 윤석열 2야 라고 할 정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현재 윤석열 때문에 패닉 상태예요. 그런데 이 패닉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수습의 적임자냐, 이거를 두고 현재 국힘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힘당은 삼국지 상태라고 했었죠. 한동훈 쪽에 우르르 몰려가 있는 애들, 그리고 윤석열 쪽에 우르르 몰려가 있는 애들, 그리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묶음. 그 옛날에 뭐 유승민이나 뭐 이준석 이런 쪽이겠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삼국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윤석열이 이렇게 영수회담 비선 뒷거래 논란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몰려있던 이른바 신핵관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원들 규모나 지지자들 규모로 보자면 윤석열 밑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싹 빠져나가서 한동훈 쪽이거나 반한동훈 쪽으로 완전히 흩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하삼분지계라는 말이 있죠. 세 개로 논아놓으면은 약간의 안정성을 가지는데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 안정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내전이 벌어지는 수밖에 없죠. 뭐 옛날에 그 얘기를 뭐 제갈량이 했었습니다. 천하삼분지계는 어쩌니. 자, 그런데 자, 천하삼분지계로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 같더니 네, 그 구도는 급격히 붕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세력으로 쫙 갈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 양상은 거칠어질 것이고 분명해질 겁니다. 이미 국힘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 야, 근데 언론도 참 못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는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 졸라게 빨리 쓰더니 지금 국힘당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 심리적 패닉 상태 아니야 지금? 윤석열 때문에? 심리적 패닉 상태인데 아무도 그렇게 쓰는 새끼들이 없어. 개새끼들이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안달복달이던 새끼들이 국힘당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는 거죠. 지 말을 잘못했다가는 잡혀갈까 봐 겁나는 거야. 문재인 욕할 때, 이재명 욕할 때 잡혀갈 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한동훈 욕할 때, 윤석열 욕할 때는 잡혀갈까 걱정해야 돼.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런 씨발, 아우 씨. 아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국힘당은 패닉 상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게 말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지, 늘 우리가 쓰는 말로는 뭐 이걸 보고 패닉이라 그러죠. 이게 패닉입니다. 국힘당을 패닉으로 만든 거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권의 개편 과정에서 인선하지 않겠다. 네 경쟁자들 다 내가 배제시켜 줄게. 그러니 나의 퇴임 후 혹은 임기 등등을 보장해줘 라고 딜을 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단임이야. 나 이거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아, 그러면은 네가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잘 물러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걸? 그러니까 날 좀 지켜줘.
아주 비굴하죠.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아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재명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왜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가지고 계속 진술 반복하라는 둥 회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비굴하게 나 좀 살려줘.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널 위해서 내가 한동안 쳐버릴게. 이런 자 아우 진짜 이거 남자도 아니야 그자. 그 옛날 어른들 말 맞다나 뭐 달린 놈 치고 참 북쪽북쪽 팔리지도 않나.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는요, 국힘당 쪽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항복선언이다 라면서 지지층에서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 지지층으로부터 비난과 배신감을 쏟아내는 지지층이 비난과 배신감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정권은 뭡니까? 예, 망해야 되지. 망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좀비예요. 이미 죽었어. 끝났어. 끝났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윤석열은 좀비 정권입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는 공무원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무원들이 이탈해요. 이 다음 단계 공무원들의 이탈이 지금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공무원들의 이탈은 경찰과 일선, 그 다음에 재경부, 외교부 이런 쪽에서 이탈이 시작될 것이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은 국정원과 검찰이 이탈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검찰은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라고도 합니다. 검찰 지금 일선 검사들 중에 요즘에 사표 내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올 7, 8월에 검사들 그 퇴직자들이 지금 뭐 100명이 달할 거, 100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젊은 검사들이 이렇게 나올 거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검사들 수가 2,900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100명이 사표 내고 나간다? 큰 숫자죠. 한 0.5% 정도가 5% 정도가 한꺼번에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인력 5%가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 봐. 어떻게 되겠어? 휘청하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윤석열 정권은 끝났죠.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힘당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비난을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탈당해라, 너는 트로이 목마다, 윤석열 꼴 좋다, 혐오스럽다, 쪽팔린다, 치욕이다. 야, 너는, 김건희한테 놀아나는 정치검사다, 최순실보다 저게 더 나쁘다, 그 다음에 국공합작 들어갔다, 야, 워딩 실화냐, 야, 김건희가 빨리 전화로 닭다리라도 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이 보수 유튜버들은 국힘 게시판 난리 났다고 보수 유튜버들도 지금 하나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대신할 대안을 물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거야. 확실하게 누가 안 보여. 자신들의 지지를 쏟아줄 수 있는, 윤석열한테 쏟았던 지지를 쏟아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지지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 새로운 대안인지 지지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물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이겠죠. 하지만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아니야 한동훈 가지고는 안 돼 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준석 같은 애는 대놓고 야, 한동훈이 뭔 능력이 있냐? 걔 아무 능력도 없어. 원서를 잘하기를 해. 글을 잘 쓰기나 해. 아이가 인간적으로 뭐 인간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대놓고 까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틀린지 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동훈을 까고 있는 이준석, 지나 한동훈이나 수준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준석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과거에 이준석이 쓰는 글을 보면 참 가관이었습니다. 또한 이준석이 그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키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싸우게 만들고 20대와 40대가 멱살 잡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자가 이준석이죠. 아니, 지가 한동훈보다 나을 건 지는 또 뭐 있다고. 여하튼 홍준표도 마찬가지. 홍준표는 툭 하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이런 그 참 뜬금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한번 뭐 발칵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 아닙니까? 여튼 그놈이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나 반한동훈이나 그 자질로 보자면 뭐 하나 뭐 어디 하나 뭐 얘는 좀 낫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똥이나 오줌이나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좀 표현이 가했나요?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두엄이나 거름이나 뭐 그런 거죠. 자, 여하튼 지금 국힘당의 상황은요. 한동훈으로 몰려드는 지지자와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하는 쪽하고 정 두 가지로 쪽 찢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동훈이 상당히 우세한 걸로 보여요. 왜? 단일한 사람으로는 그 단일 인물로는 제일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동훈에 대한 비토 그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비토 그룹은요. 한동훈은 아니지만 누구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따라서 어느 한 사람으로 결집하지는 않았으나 한동훈은 아니라는 거에는 명백한 사람들입니다. 즉 한동훈과 반한동훈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죠. 한동훈은 지가 알까? 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어떨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35%, 반대 52%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국힘당 지지층만 한정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로 나옵니다. 찬성이 52가 나오고요. 반대가 38이 나온답니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한동훈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부울경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보다는 국힘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국힘당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존재하는 거지. 반반. 한동훈에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어떻게 결집할 수 있는 중심,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보이기는 하나 한동훈이 뭔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한동훈이 나오면은 분당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 근데 이 얘기는요, 딴 데도 아니고 국힘당 내부 그 당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나오면은 당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뭐 국민들 뭐 지지자들 투표를 하든 아니면 뭐 당원만 투표를 하든 상황은 똑같다. 당원 투표를 하든지 뭐 국민 반반 투표를 하든 어쨌거나 한동훈이 1위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일 크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이 1위를 하든지 뭐 됐을 경우에 당은 두 개로 쪼개질 거다. 왜?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한대요. 저거를 도대체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 친박 세력들은 한동훈이라면 칠색팔색을 한답니다. 지금도 박근혜는요, 한동훈을 제일 싫어한대요.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더 싫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국힘당 쪽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들 얘기는 거의 다 비슷해요. 한동훈이 될 가능성 제일 커. 하지만 한동훈이 되면 반대 세력이 또 만만찮고, 전체 숫자로 보자면 반대 세력은 더 크대. 근데 한동훈 반대 세력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한동훈 지지 세력은 한동훈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만 더럽게 부각시켜지는데, 실은 국힘당에 한동훈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반은 된다. 즉, 반반이다, 딱.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이 치고 들어올 때 과연 나머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냐. 나경원이 가만히 있겠냐. 안철수가 가만히 있겠냐. 유승민이 가만히 있겠냐. 대체로 보면 이 네 사람으로 지금 반한동훈 세력이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아마 한동훈만 따시키고 얘네들이 따로 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대. 또는 한동훈을 따시켜가지고 한동훈이 당권을 못 잡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뭐 당원들 표가 어찌됐든 간에 국힘당의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거는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변수가 여기 또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의 당권 장악을 꺼려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더 정확한 얘기로는 김건희겠죠. 김건희가 한동훈의 당권 장악을 지금 상당히 꺼려 한답니다. 이유인 즉슨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하면 검찰을 움직여서 김건희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요, 지금 현재 그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재밌는 거는 윤석열이 왜 이재명 대표한테 딜을 치려고 했느냐? 그 말은 달리 말해서 한동훈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지가 만약에 한동훈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살리고 키우려고 했겠지. 이재명 대표한테 딜을 치려고 했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이 이 당권을 잡겠다고 나오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길고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국힘당은 딱 두 개로 쪼개졌다. 친한동훈, 반한동훈. 일단 친한동훈 세력이 단일 세력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꽤 눈에 띕니다. 압도적으로 보이고 경쟁자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반한동훈 세력도 상당히 많은 세력을 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자면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반한동훈 세력이라는 거야. 여러 명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좀 티가 좀 고만고만해 보이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원희룡이나 이런 뭐 기타 등등 이런 유승민 이런 사람으로 논하져 있기 때문에
올망졸망해 보이긴 하나 이들이 합종 연행으로 손을 잡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정도는 우습게 넘길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튼 종합을 다 해보면 쪼개져 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얘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권영근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제 방송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부산 사람이에요. 저 앞에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제 방송에도 들어오지 마셔야죠. 그죠? 네, 나가주십시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드릴게요. 권영근님, 문재인 대통령 부산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산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안동 사람입니다. 그들 상종 안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나가셔야지. 그죠?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국혁신당 비방하는 사람이 또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쫓아야죠, 그분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볼까요?